죽은 나나가 뭐예요? 막 이렇게 농담을 너무 추워서 배에 있는 페인트들이 다 얼어서 막 깨져서 떨어졌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비를 맞았었어요. 저희 원래 눈을 한국에서. 맞았어요. 네, 때 아닌 비가 내리고 큰 폭탄이 하나 날라오지 않을까라는.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 강실장입니다. 여러분, 극지연구소가 드디어 아라온 앞에 왔습니다. 남극과 북극을 부수면서 항해해야 될 아라온이 왜 인천항에 있을까요? 네, 지금은 아라온의 한 번뿐인 여름 휴가 중인데요. 아라온이 남극과 북극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오늘 전문가들이랑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할게요. 뿅! 네, 먼저 그럼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극지연구소 양은진 박사님, 그리고 STX 마린 서비스의 최한샘 이랑사님, 박수! 두 분 각자 무슨 일 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극곰의 안부가 궁금해서 매년 북극을 방문하는 극지연구소 양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라온에 12년간 승선하면서 반쯤 망명이 돼버린 아라온호 1등항에서 최한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제 아라온을 가장 많이 타신 과학자분 그리고 항해사님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여기는 아라온, 그 중에서도 선교라는 곳이고요. 항해사님, 여기 어떤 공간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배가 바다에서 이제 항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이 배에 조종하는 조종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의 머리. 저희가 바다에서 좀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외부와 통신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통신도 총괄하고 있고 선박 조종도 이쪽에서 하고 있고,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해서 지시하는, 예시로 드신 것처럼 사람으로 치면 머리 같은 부분이 되겠네요. 항해사님 약간 로봇 같아요. 이렇게 삑 누르니까 네, 선교라면 막 이런 거 보시고. 혹시 여기는 선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나요? 보안 원칙상으로는 사실 운항 중에는 필수 인원만 들어오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는 그렇게 딱딱하게 하진 않고요. 이제 남극이나 북극 운항할 때 밖에 구경하고 싶잖아요. 멋있거든요. 곰도 나오고 펭귄도 있고 얼음도 있고, 조심스럽게 방문하시는 거는 저희가 허락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오늘 촬영하는 건 괜찮나요? 이렇게 선교에서? 다 허락 받으셨는데 사전에 약속된 거라 괜찮죠? 또 선사님께서 촬영이 된다고 하셔서 저희 풀로 촬영할 건데, 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 여기를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조종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도 이제 언뜻 들었는데, 예전에 이제 선박이 있잖아요. 네. 이제 대항해 시대 때 이제 큰 목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구조물들이 보통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돈을 벌려고 배를 운항하다 보니까 막 짐이나 화물을 많이 갖다 놨대요. 네네. 그래서 가운데로 이제 건너가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가운데에 막혀 있으니까. 근데 좀 건너갈 수 있게 브릿지라고 하거든요, 영어. 한글로는 교잖아요. 넘어갈 수 있게 이 다리를 중간이나 끝부분에 설치했다. 그래서 이제 선교 브릿지라는 어원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사실은 지금 이제 다리 같은 기능이 지금 있는 건 아니지만 옛날부터 썼던 용어라서 그냥 쓰고 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거 하나 또 있어요. 아라온은 왜 빨간색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배경이 파랗고 하얗잖아요, 남극이나 북극은. 그런데 이 주황색이 있을 때 사진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사진을 잘 나오기 위해서 주황색을 칠하지 않았을까. 다른 배도 사실은 다 빨간색이 많아요. 근데 약간 눈에 잘 띄게. 두 분이 약간 아라온이랑 특별한 인연, 또 많은 경험이 있으셔서 모셨다고는 했는데 얼마나 아라온이랑 인연이 깊으신지. 제가 2010년에 아라온이 처음으로 연구항해라는 걸 처음 시작했어요. 연구하러 밖에 나간. 네, 그때 북극을 갔었는데 그 이후로 미친 듯이 남극과 북극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해양 연구를 하다 네. 보니 아라온은 어쨌든 해양 전역으로 만들어진 데이기 때문에 해양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올인할 수밖에 없었고, 합쳐서 20번 정도 갔나. 20번이요? 네, 그런 것 와, 같아요. 북극은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 가셨다고 2010년부터. 북극은 지금 한 14번째 되는 것 와. 같은데, 제가 코로나 때 네. 2번인가 안 갔어요. 네. 일 안 하는 사람은 가지 마라. 그래서 인원 제한으로 제가 잘렸고요. 그럼 박사님 일을 안 하는 쪽이신 근데 거예요? 이제 칩사니까 아. 칩사가 줄일 필요는 없다. 칩사 그 약간 대표? 네. 그럼 이제 남극은 한 4-5번 정도? 네, 남극은 한 4-5번 가고, 그 이후에 이제 고맙게 남극의 연구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그냥 배를 저희가 온전히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네네. 그 다음부터는 가면서 좀 많이 느슨해졌죠. 네. 항해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2012년 10월 달에 제가 이 배 처음 승선했거든요. 좀 인상 깊게 기억나는 게, 장보기지 건설을 하기 위해서. 남극 역사를 함께 네. 하신 분이셨구나, 항해사님도. 네네. 사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막 갓 들어온 새내기였고, 네네. 막내여가지고 이제 그 당시 업무는 잘 명확하게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 그 건설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물자랑 사람들이 정말 많이 그렇죠. 탔었습니다. 네네. 그때 조금 고생했던 경험이 좀 인상 깊었고요. 장보기지 그래서 처음
건설할 때 준공식에도 참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 네, 개인적으로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아라우너를 생산하고 있고, 남극 북극 얼마 가봤냐? 1년에 남극은 최소 2번에서 3번? 왜냐면 왔다 갔다 하니까요. 북극도 항체가 많으니까. 2번 정도씩은 가는 것 같아요. 조금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새벽영선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극도 그렇고 북극도 그렇고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연구팀들을 교대를 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항해사님 말씀 그 교대할 때 항해사님도 교대를 하신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나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아라온이 독자적으로 이제 무보급으로 항해할 수 있는 게 70일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남극에서 벗어나서 근처에 인접한 항구로 가서 그래서 또 세 보급을 번이시구나. 받고 다시 들어가서 또 나오고. 그럼 남극 찍고 잠깐 보급하는 그 항구 왔다가 다시 또 다시 갔다가 나오고. 야 이렇게 하면 진짜 많이 가셨겠다. 엄청 많이 가신 거죠. 한 2, 30번 그냥 한 50분 정도는 안 될까요? 이 네. 한샘 일항사님이 사망사 때부터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네. 이항사님이라고 네.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일항사님 내가 한샘 일항사님 일항사 되면 나도 이제 그만 배 타야지 그랬는데 아직도 제가 타고 있습니다. 한 10년은 더 하실 것 같은데. 두 분 합치면 그럼 대충 남북극 한 7, 80번 정도 그러게요. 갔다 오신데 배 타고 나가면 실제로 펭귄이나 북극곰도 볼 수 있어요? 항해사로서의 좀 장점이 이렇게 선교 브릿지에서 보시면은 360도 다 뚫려 있거든요. 불창으로 잘 보입니다. 뭐든지. 그래서 뭔가 동물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북극곰은 사실 자주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매년 꾸준히 한두 마리씩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펭귄은 수십 번 보죠. 수십 번, 수백 번 본 것 같습니다. 그럼 펭귄은 감흥이 없는 정도. 아, 근데 펭귄이 10년째 봐도 펭귄은 귀여워요. 귀여워요. 아, 진짜. 그럼 이제 북극곰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배에 북극곰이 막 다가온다던가 이런 적 없으세요, 박사님?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아. 2019년이었을 거예요. 그 해빙 캠프를 하고 있는데 전 진짜 지쳐서 쓰러져 들어가서 막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전화가 막 울려서 선장님이 빨리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왔더니 북극곰이 저희 아라오는 어스런 다니고. 주변을요? 예. 해빙 캠프는 약간 배가 정박하고 해빙이 이렇게 있으면 배가 딱 정박해 있어야 네. 되거든요. 이제 아라온 선체가 되게 낮대요. 그쵸? 아. 그래서 낮아서 얘가 이렇게 충분히 뛰어넘을 곰이 수 배를 올라 있는 높이다. 네. 높이다. 그래서 다들 비상체제에 돌입해서 다들 문 잠고 막 들어오지 말라고? 네. 그럼 뭐 이렇게 쫓아내려는 뭔가 시도도 했던 거예요? 이제 아니면 원래는 소리로? 헬기를 띄우거나 백고동 소리를 울리면 아.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곰이 되게 소리 민감해요. 그래서 아. 헬기를 띄우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네. 그때 헬기 못 뜨고 그래서 백고동 소리를 계속해서 울리는데 멀리 안 가요. 곰 나가세요, 곰 나가세요 이렇게. 곰 한번 물려드리고 싶네, 네, 지금 그러니까요. 진짜. 아, 한번 그럼 물려드려야 곰이 안 돼요. 가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아니, 간 거예요? 조금씩 가요. 아. 조금씩 가는데 그래도 저쪽 앞에서 그냥 자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럼 박사님의 한 14년 북극행에 처음 있었던 왜? 걔 진짜 대단했어요. 이제 웬만하면 가는데. 근데 이런 저희가 거구나. 좀 추측을 해봤거든요. 네. 해빙 캠퍼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날 저녁 고기를 먹었거든요. 아하. 고기 불판 네. 했는데 그 냄새를 맡고 온 게 저희도 그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이스 캠프 때 고기 안 불판 금지. 어설프게 고기 먹다가 곰에 고기가 될 수도 있다. 네, 그거랑 또 하나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하는 게 코카콜라 먹으려고. 코카콜라 관계자분들 여기 보고 계시면 그러니까. 네, 저희 네, 북극 만나러 가는 진짜 배. 네. 전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이렇게 기후 변화가 워낙 심각하니까 애들이 먹을 거를 구하기 힘드니까 뭐라도 여기 먹을 거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북극에서 만나는 북극곰들은 굉장히 큰 얼음판에서 만나는 케이스는 별로 적고 되게 작은 얼음에 막 그걸 매달려 있는. 의존해가지고 아. 얘네가 떠나다니는데 사실은 거긴 굉장히 위도가 낮은데요. 네네. 그럼 얘네가 어디서 흘러내려왔을 거거든요. 분명히 해류 타고 아. 헤엄을 칠 수도 없을 정도로 이미 이제 기진맥진해 있고 애들이. 아.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친구들은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현지에서도 약간 기후 변화랄 거를 실제 체감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기온적으로는 사실 딱히 그렇게 심지어 올해 남극 이제 한 3달 전이죠. 역대급 추위였습니다. 네, 너무 이번에 추워가지고 추워요. 우리끼리 북극 나나가 뭐예요? 막 저희끼리 뭔가 너무 추워서 배에 있는 페인트들이 다 얼어서 막 깨져서 떨어졌었어요. 아, 그 정도 있어요? 근데 페인트가 몇 년 동안 두께가 네. 이런 페인트들이 다 갈라져가지고 떨어지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항해사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얼음을 피하고 깨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비율이 확실히 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항해하거나 작업하는 데는 용이한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없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맞아요. 이걸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원래는 우리가 얼음을 피해가는 배라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세빙 연구선인데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성능이 괜찮은 편이긴 한데 한계가 좀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항해하면 12노트 나오거든요. 그렇게 얼음을 깨고 가려면 원래 속도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보통 1m 얼음을 이제 3노트 속도로 깨고 갈 수 있는데 우리 박사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네. 여러 군데 넓은 데서 많이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많이 다녀야 되겠네요. 그렇게 네. 천천히 다니면 혼나요. 오늘 안 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다니기 위해서 얼음을 이제 피해 다니고 현장에서 판단을 해요. 이 얼음 정도면은 치고 나갈 수 있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면 어느 정도는 보이거든요. 아, 이거는 갈 수 있겠다? 네. 아, 요거는 할 게 아닌데 뭐 이런. 안 될 것 같다 하는 얼음들은 돌아가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에요. 네. 최근에는 그럴 고민의 빈도가 많이 줄은 거네요. 얼음이 많이 줄었으니까. 여전히 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상황이 괜찮아진 것 같다. 네. 얼음이 음. 많이 푸석푸석해요. 푸석푸석하다. 네, 야, 이거 푸석푸석해요. 이 네.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4년 이상 된 얼음을 단연생 얼음이라고 네. 하는데 80년 된 단연생 얼음이 다 덮여 있었어요, 북극에. 북극에. 근데 네. 지금은 수치료상방으로 봐도 이만큼 남아있고 나머지는 1년 이하의 우리가 단연생 얼음이라고 해요. 아. 그게 이제 푸석푸석한 얼음들이에요. 그럼 좀 오래된 애들은 좀 단단하고 네, 좀 진짜 쫀쫀한 느낌이 단단해요. 있는데. 네. 어쨌든 북극은 변화가 되게 다이나믹해요. 매년. 그러니까 네. 뭐 2019년인가에는 아마 고수원이 북극 전체가 빨개질 정도로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물을 이제 채수를 하고 기계를 내렸을 때 네. 온도가 3, 4도씨 이상 높게 나오는 거예요. 평소보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기계 문제 있나라고 생각할 3, 정도였어요. 4도면은 엄청 높은 거잖아요. 예. 그쵸, 맞아요. 제가 샤워를 할 때 35도랑 38도랑 막 몸에 닿는 느낌 전혀 다른데. 계속 좀 높게 나오길래 나중에 봤더니 어쨌든 그 해가 이상하게 어떤 유난하게 이상기온 뜨거웠던. 현상이 나타났었고 음. 비를 맞았었어요. 저희 원래 눈을 맞았어요. 북극에서. 네, 네. 때 아닌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매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올해는 또 무슨 일이 또 어떤 변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계속 불규칙하게 변하다 보면 더 큰 폭탄이 하나 날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해요. 어쨌든 박사님은 조금 더 북극에 많이 가셨던 거고 항해사님은 두 곳 다 뭐 다 많이 가셨죠. 많이 가신 거고. 그럼 이제 항해사님한테 먼저 질문 드리면 어디가 더 힘들어요? 북극, 남극? 운항하는 입장에서 선박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남극이 사실 훨씬 일이 많습니다. 이제 북극 항차는 3달 정도 내외면은 끝나는데 남극은 기본 계획이 짧으면 5개월, 길면 이제 7개월까지 되거든요. 보통 한 반년. 네. 네, 기간이 굉장히 길고 기지도 들어가셔야 되고. 맞습니다. 네. 아라온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항상 제1 임무는 장보기지 보급인 것 같아요. 장보기지에 보급을 해드리려면은 일찍 가야 돼요. 얼음 위에 저희가 이제 중장비나 보급품을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예쁘게 그럼, 올려놔야 돼. 네, 평평한 얼음판이 예쁘게 열어있을 때, 아직 안 녹았을 때 네, 일찍 네. 들어갑니다. 일찍 들어가니까 다른 얼음들도 많겠죠. 헤쳐나가는데 이제 시간과 노력이 좀 많이 들죠. 이게 어쨌든 장보기지에다가 물자를 보급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우리 아라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커다란 컨테이너 같은 걸 실어서 그 얼음판 위에 내려놓는 건데 너무 신기한 게 그럼 아라온 근처까지 갈 만큼 이제 얼음을 부수면서 갔을 텐데 정작 거기에 짐을 놓는 거는 괜찮은 게 전 너무 신기했거든요. 저도 이제 항상 불안하긴 하는데 네. 이제 얼음판 두께 파악하신 거는 이제 월동연구원 분들이 네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얘기 듣기로는 보통 한 300톤 이상 견딜 수 있는 강도가 된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컨테이너 하나 제일 무겁게 해도 한 25톤 내외거든요. 네. 그래서 뭐 충분히 여유는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조심은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고 안전하다 그래도 그냥 눈으로만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안 깨지는 게 너무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네. 저희 아라온이 그 장보기지 앞에 이제 뚫고 나갈 때 전속력으로 부딪히면요 30m 나가요. 30m 한 번. 그래서 승선해 보신 분들은 아는데 이게 충격량이 엄청나거든요. 저희 배가 7,500톤짜리 배가 네. 16노트, 한 30km 정도로 들이박는데 30m 깨져요. 그러니까 이 얼음이 엄청 단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걱정은 그래도 좀 접어두셔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보기지 앞에 짐을 내려놓는 데가 엄청 단단한 얼음이다. 네. 그래서 아라온이 열라스에 갖다 박아도 이만큼씩밖에 못 간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안전은 큰 걱정은 없다. 그걸 충돌하는 동안에 항해사님이나 박사님들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 맞습니다. 네, 꽝꽝 할 테니까. 진짜 여기 완전히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박사님도 남극이 더 힘들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이거 비밀인데 큰일 났네요. 그래서 남극 연구 안 하는데. 그래서 박사님 조금만 하시는. 남극은 사실은 좀 길어요. 길고 뉴질랜드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기간도 너무 길고 한 번 가면 평균 그냥 2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남극 항해들이 워낙 많아서 거기에 빨리 가려고 북극을 빨리 끝내요. 그래서 북극에 주어진 시간, 할당 시간은 3개월밖에 안 돼요. 네. 거기서 다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라온이 진짜 바쁘죠, 사실. 근데 이렇게 바쁜 배가 맞나요? 보통 배를 안 놀리고 이렇게 계속 굴리나요?
사실 제가 다른 연구소는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요. 네. 들리는 소문에는 연구소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가장 바쁘지 않을까. 아, 이런 부분이 진짜 좀 보람이 있다. 뭐 이럴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알아온 목적이 연구 작업이나 이제 잠복이지 뭐 보급 작업이나 이런 일들이잖아요. 우리 박사님들이나 연구분들이 오셔가지고 괜찮은 성과를 많이 거둬가지고 좀 유명 학술지 올라왔다더라, 어디 뭐 미디어에 좀 나왔다더라 하면은 저희 승조들이 그런데 꽤 보람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해서 성과가 나오면 기분이 좋은데 이제 뭐 그런 연구 왜요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또 남극 북극 가서 뭐해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한 일의 의미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연구가 잘 돼가지고 좀 괜찮은 성과가 나오면은 그래서 좀 보람을 느끼고 저는 막 이렇게 뉴스로 극지연구소 검색하셔서 막 아, 이런 성과가 나왔구나, 아, 북극 가서 이런 걸 하셨구나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시는. 예, 한 번씩 기사 같은 거 나오면은 이제 스크랩 할 때도 있고 저희 승조들한테 뭐 카톡 같은 걸로 공유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누구 이번에 뭐 사진도 나왔던데요, 뭐 인터뷰 하셨던데요 하고 하면은 되게 좋아요 저희 승조. 그럼 또 이제 극지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이제 극지연구소 이렇게 보면서 막 야 이런 걸 열심히 한다더라고 막 공유도 하고 그러시는. 극지연구소 유튜브요? 네. 뭐 오늘 건 보시겠죠? 뭐. 여기 나오셨으니까. 오늘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보겠습니다. 예. 박사님은 어떠세요? 약간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보람 포인트 같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극지연구를 하는 게 너무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는 그 따뜻한 바다를 많이 연구있었어요 제가 아, 예전에. 원래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추운 바다에 있더라고요. 근데 사명감도 있고 사실은 극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일반 바다와는 다른 특징들과 그리고 이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물론 이제 우리 가족들은 되게 싫어해요. 가족들은 또 가냐고 매년 또 가? 그럼 내가 언제 안 간 적 있니? 그러면서 우리 극지연구소 모신 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명감이든 본인 재미든 뭔가 동력이 있어서 다들 극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출장이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네.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다들 다니면서 이 극지연구소에서 막 낼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을 내고 또 남들이 이제 연구하지 않은 포인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냈다 하면 굉장히 대박인 논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고. 지금 한 대를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빙연구선. 한 대가 더 생기면 두 분은 어떻게 급여를 건너가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 아라운에 남으시나요? 제 소원은요, 차세대 세빙 연구선 한 번 타고 북극점 한번 가서 샘플링을 하면서 내 연구자의 삶을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럼 다음 세빙선을 타고 조금 더 깊은 곳까지 가보고 싶으시다. 네, 아라온이 네. 가지 못하는 곳에 가서 아라운이는 여기까지다. 네, 환승하시겠다. 딱 한 번만 환승하겠습니다. 황사님 어떠십니까? 저도 사실 예전에 네. 좀 한 6, 7년 전이겠네요. 이 아라운 계속 타야 될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슬럼프가 했었던 있으셨군요. 기회가 아, 있었어요. 너무 오래 타셔가지고. 네. 근데 또 다른 곳에서 좋은 기회도 몇몇 또 우연찮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오, 많이 인재시네요, 인재. 그래가지고는 그때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남기로 이제 결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제2세빙선이 금방 나옵니다. 아, 금방 맞아. 나옵니다. 그때 6, 그때 7년 전에. 막 네, 맞아요. 뉴스도 나오고 맞아요, 국회에서 맞아요. 검토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신문에도 맞아요. 막 엄청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막 집에서 부모님이 막 저한테 이거 타야 카톡으로 된다. 보내고 이거 타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배가 나오면은 또 규모도 커지고 네. 사람도 많이 뽑을 거고 저희가 뭔가 좀 더 괜찮아지지 음.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형이네요. 네.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거예요. 곧. 기다리세요. 제 은퇴하기 전에 꼭 나옵니다. 아, 네. 극정무소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준비 중이고요. 조만간? 네, 조만간 이제 몇 두 년 후? 번째 몇 년? 네, 세빙영상이 나오면 어쨌든 두 분 다 글로 이제 한번 갈아타시겠다. 기회 되면은 꼭 한번 가보고 싶죠. 새로운 세빙선이 나오면 뭐가 더 좋아질까요? 새로운 세빙 연구소는 지금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북극해 되게 이슈가 많아요. 북극해 글로벌 이슈 중에 하나 기후 문제도 있고 바다 얼음이 녹으면 이제 배가 지나가는 선박, 북극 상로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북극해의 생물수산 자원을 보호하자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라온이 조금 규모가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일수도 안 나와요. 남극에 밀려서 딱 3개월만 여기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3개월 갖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정부를 설득해서 이제 이런 미션을 한국이 주도해야 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아라온보다 몸집이 2배 정도 크고 세빙 능력도 되게 향상됐어요. 여기 아라온에 없는 최첨단 장비들이 또 설치가 되고. 오랫동안 운전하시면서 무서웠던 순간이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어떤 생명의 순간이 위협? 기억에 80명의 생명이 위협인데. 좀 최근에 얘기할 만했던 게 올해 2월인가요? 아문젠 해역이라는 곳에서 연구 작업을 했는데 잘 됐어요, 굉장히 잘 돼가지고
자, 이쪽에서 작업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남은 한 일주일을 다른 지역을 가자라고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선교 브릿지에 이제 전화하고 메일이 왔어요. 남극 암내 지역에 한 어선이 있는데 의료 지원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 맞아. 그런 요청을 받으면은 이제 저희도 엄청 이제 긴장되고 이제 또 그 당시에 수석연구원님도 굉장히 이제 좀 스트레스 받죠. 골머리를 썩히는 거죠. 왜냐면 겨우 쪼개고 마련한 있는데. 조금 시간으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이슈가 생기니까 이제 다행히 이제 저희가 가는 길 쪽에 아주 멀진 않은 지역이어서 또 가야죠. 저희 아니면 와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날 하필이면 또 날씨가 안 좋은 날이었어요. 아. 처음에 이제 그 오선 앞에 만나기로 한 랑게브 포인트에 도착을 하니까 오선이 이러고 있어요. 아, 맞아. 근데 우리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의사 선생님 데리고 넘어가야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이제 아라운의 조디아 고무보트가 있는데 그거를 내려서 가야 되는데 이제 도저히 이제 못 내릴 것 같아요. 내려도 풍랑이 너무 심해서. 내려도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간다 해도 그 배가 같이 흔들리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거든요. 이 배 철판에 이제 사다리를 탁 내려서 그 사다리를 사람이 손잡고 올라가야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타이타닉 때나 지금은 바뀐 게 없네요. 네, 엄청 위험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선장님이 이제 좀 기지를 발휘하셔서 그 근처에 이제 탁상형 빙상 굉장히 큰 게 있었습니다. 한 20-30km 되는 탁상형 빙상 뒤쪽으로 돌아가자 해서 바람은 세게 불지만 뒤쪽으로 가니까 파도가 없으니까. 파도를 이제 많이 막아주더라고요.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 안정된 상황에서 선장님 센스. 조리아 보트 내려서 저하고 우리 승조원분들 보트 조종해 주실 사람 그리고 의사 선생님 연구원분들도 이제 콜롬비아 쪽인가 그래서 아마 스페인어를 좀 썼을 아, 거예요. 또 통역이 우리 필요하니까. 연구원분들 중에 스페인어를 좀 할 줄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 그 친구하고 이제 통역할 친구도 몇 분하고 우리 승조원 한 3-4명 같이 가지고 넘어갔어요. 넘어가기 전에도 사실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 배에 우리가 한 3-4명 넘어갔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 하나도 모르는 맞아요. 거잖아요. 막 얘기는 안 했지만 막 나중에 막 혼자 막 핫팩이랑 비상식량 같은 것도 막 호주머니에 따로 챙겨가고 했었거든요. 그럼 항상 몇 번째로 올라가셨어요? 제일 먼저 제일- 올라가고 가장 마지막에 내려왔어요. 예, 1항사니까. 1등항에 살잖아요, 1등항에서. 그래서 이제 갔는데 굉장히 또 호의적이더라고요. 이제 실제로. 다행이다. 네. 저도 그 결과만 네. 듣긴 했는데 네. 승조원들도 이제 꽤 유쾌하고 다치신 분은 이제 가장 빠르게 수송하는 쪽으로 이제 협의가 돼서 또 다행히 또 그 배가 조업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아. 가기 전에 이 상태를 모르니까 확실하게 좀 알고 싶어서 이제 저희한테 자문을 좀 요청했나 보더라고요. 의약품 지원도 해드리고 이제 진단도 해드리고 해서 잘 이제 보내서 이렇게 공까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야, 이 위험한 일조차도 이미 어느 정도 다 언론에 나왔던 얘기로 꺼내서 이렇게 정작 비사는 얘기 안 예. 해주시네요. 피디님, 우리 지금 인터뷰하면서 나왔던 해빙 캠프, 뭐 1항사 이런 거 뭔지 아세요? 네, 우리가 이 되게 생각보다 아. 익숙하게 쓰는 용어들을 사실은 저도 정확히 모르는 것들도 1항사를 좀 있고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모르죠. 1이 높은 건지 3이 높은 건지도 모르고 아,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두 번째 시간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제 북극 가면 어떤 연구하는지를 얘기하면서 진짜 두 분 하셨던 일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세대 세빙연구소이 생기는 그날까지 항상 저희 함께 하시고 되면 갈아타시는 거. 두 분이 같이 그쪽 같이 한번. 그럼 알아오면 누가 운영해요 그때? 바로 저희 신세대, 지금 다음 MZ세대들. 세대. 새로운 세대. 친구들이 또 잘 알겠죠. 우리는 새 거 탈 거니까. 더 좋은 거 탈 거니까. 알겠습니다.